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마침내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디펜딩 챔피언이자 지난 시즌 트래블에 빛나는 유럽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동점골이 나오긴 했지만 이길 수 있는 순간도 있었고, 물론 맨시티에 휘둘리면서 몰아치는 그런 공격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3골 모두에 관여하는 엄청난 활약을 통해서 토트넘이 대반전을 이뤘습니다. 1골 1도움의 1기점, 손흥민 선수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보여준 활약,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일정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는 지금 막 3대3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먼저 손흥민 선수가 전반 6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이변을 만들었는데요. 아쉽게도 3분 뒤 손흥민 선수가 자책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1대1 팽팽한 균형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맨시티가 포든의 골로 앞서가는 역전을 만들었는데 후반전에 드라마틱한 승부들이 이어졌죠. 로셀소의 재차 동점골을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했고, 이어 그릴리시가 다시 3대2로 앞서가는 골을 넣었는데 쿨루셉스키가 90분 극적인 3대3 동점골을 만들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맨체스터 시티는 최정예 멤버를 출전시켰고요. 토트넘은 징계에서 돌아온 비수마가 선발에 복귀한 것에 이어 다이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 아예 명단에서 빠졌고, 그런 가운데 벤치에 히샬리송이 빠르게 복귀했고, 또 2군 팀의 유망주인 미드필더 야고 산티아고가 깜짝 등장하는 등 꽤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발 포진도를 살펴보면 맨시티는 엘링 홀란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한 3-2-4-1 포메이션이었는데요. 왼쪽에 도쿠, 오른쪽에 포든을 사이드 공격수로 배치했고, 베르나르도 실바와 알바레스를 2선 공격수로 배치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아칸지와 로드리, 3백으로 그바르디올, 후벤 디아스, 워커가 자리했고요. 에데르송이 골문 지켰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힐과 존슨을 좌우 측면에 배치한 지난 에스턴 빌라전과 같은 공격 라인업을 구성했는데요. 쿨루셉스키 선수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메디슨이 빠진 이 창의성, 이선의 운반 능력과 공격 창출 능력을 맡겼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로셀소와 비수마가 배치됐고요. 포백은 우도기, 데이비스, 로얄, 포로,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켰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맨시티를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축구를 펼쳤는데요. 다만 맨시티 역시 똑같은 형태로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양팀 모두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면서 빠른 쇼트 카운터를 때리는 그런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전반 6분 로셀소 선수가 맨시티의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위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도쿠 선수가 포든의 패스를 받아서 문전 왼쪽을 파고들다가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컷백에 대비한 움직임을 가져가자 그대로 슈팅을 했는데 이것을 비카리오가 선방으로 막아냈어요. 이후 이어진 코너킥 공격에서 토트넘의 준비된 역습이 통했습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의 코너킥 공격을 비카리오의 펀칭으로 막아냈을 때 힐 선수의 플레이가 기가 막혔는데요. 흘러나온 공을 받은 힐 선수가 빙글 돌아서면서 상대 수비의 압박을 풀어내는 과정 속에 빠르게 쿨루세스키에게 패스했고, 여기서 지난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렸던 부분들, 오프사이드 트랩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주문이 들어갔어요. 쿨루세스키가 이 힐의 패스를 받자마자 운반하거나 평소처럼 끌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대로 수비 뒷공간을 향해서 장거리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요. 이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가면서 확보하게 되는데, 공격수인 도쿠가 빠른 속도를 통해 손흥민 선수를 따라왔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도쿠와의 경쟁 속에서 먼저 머리로 공을 트래핑한 이후 1대1로 확실하게 질주하는 스프린트로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면서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갔고, 여기서 때린 오른발 슈팅을 에데르송이 막으려고 했으나 맞고 굴절되면서 골망을 흔드는 기가 막힌 원더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무려 손흥민 선수가 30여 미터 거리를 공을 확보한 상태에서 단독 질주를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지난 2012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처럼 코너킥 차단 후 역습 상황에서 이 준비된 합을 맞췄던 플레이가 좀 나왔거든요. 이번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패스한 게 아니라 직접 마무리까지 하면서 본인의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올 시즌 리그 9호 골을 터뜨렸는데요. 아쉬웠던 것은 그 직후 나온 맨시티의 동점골을 손흥민 선수가 자책골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전반 9분 알바레스가 올린 오른발 프리킥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걷어내려고 건드린 것이 하필이면 토트넘의 골대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1대1 동점이 됐는데요. 그 이후 토트넘은 계속된 맨시티의 공세에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따라서 실점을 피하기도 했는데요. 전반 13분에는 후방 빌드업을 펼치는 과정 속에 맨시티의 압박에 계속해서 고전을 했고 특히 로얄 선수가 이 압박에 흔들리면서 공을 많이 잃었어요. 전반 13분에 비카리오가 로얄에게 패스했을 때 로얄이 베실바의 압박에 공을 빼앗기고 말았고 베실바의 패스를 받은 홀란 선수가 무인지경인 상태에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빈 골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대 옆으로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반격도 날카로웠는데요. 전반 23분 포로 선수가 롱패스를 후방으로 찔러 넣었고 이번에는 브레넌 존슨이 배후로 빠져들면서 한 타이밍 빠르게 공을 키핑하고 문전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 들어오자 컷백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후뱅 디아스가 온몸을 던져서 블로킹으로 차단하며 토트넘의 공격 기회를 막아냈습니다. 전반 27분에는 힐 선수가 정말 이날 경기 엄청나게 많이 뛰어졌거든요.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한 힐 선수가 베실바의 패스를 차단하면서 곧바로 토트넘이 공격 기회를 맞이했는데 여기서 패스 타이밍이 아쉬웠어요. 사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화살표처럼 공을 빼앗자마자 중앙 빈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를 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때릴 수가 있었는데 한 번 공을 치고 들어가는 상황 속에 수비가 다 내려왔고 힐의 크로스가 수비에 차단되면서 이 공격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본인이 아마도 이 공을 차단했을 때 조금은 지쳐있다 보니까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줄 타이밍을 좀 잃었던 부분인데요. 전반 30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비가 내리기도 했고 힐 선수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전방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지친 모습들이 있다 보니 경기력이 점점점 떨어졌고 힐의 경기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맨시티의 경기력은 반대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란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에 이어 전반 29분에는 도쿠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에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간 것이 크로스바를 강타하면서 토트넘이 또 한 번의 위기를 행운으로 넘겼는데요. 결국엔 전반 32분 맨시티가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전문 센터백이 없는 토트넘의 한계가 드러나던 장면인데요. 로얄 선수가 헤더 커트를 했던 것이 길게 나가지 못하면서 뒤로 흘렀고 이때 공격에 가담한 그바르디올이 경합 상태에서 공을 따내면서 이 공이 혼란에게 연결이 됐어요. 혼란이 이 공을 잡고 등진 상태에서 좋은 피딩을 보여줬는데요. 왼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던 도쿠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도쿠는 순간적으로 소비라인 뒤쪽으로 빠져 움직여 들어간 알바레스에게 스루 패스를 보냈습니다. 알바레스 쪽으로 다시 토트넘 수비가 몰리자 알바레스는 반대편에 있던 무인지경의 포든에게 공을 툭 밀어줬고 포든이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기가 막힌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맨시티가 2대1로 앞서 나가게 됐는데요. 그 뒤에도 맨시티가 3대1, 4대1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반 35분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연계해준 혼란 선수의 기점 패스를 받아서 베실바가 공을 끌고 올라간 이후 알바레스에게 패스했고 알바레스가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가서 시도한 오른발 슈팅이 날카로웠지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어요. 골대의 불운 속에 달아나지 못한 맨시티였는데요. 전반 36분에는 로얄 선수가 비수마가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좀 무리한 패스를 연결하면서 또 한 번 토트넘이 자기 진영에서 위험한 상태에서 턴오버를 발생했고 이 상황에서 알바레스가 혼란에게 패스를 줬고 혼란 선수가 이제 가볍게 밀어넣으면 되는 상태에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크게 하늘로 치솟으면서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맨시티가 2대1로 전반전을 앞선 채 마무리했지만 많은 기회를 놓치기도 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기대 득점으로 보자면 손흥민 선수의 골이 정말 기가 막히는 원더골이고 쉽지 않은 골이었다 보니까 맨시티가 전반전에는 1.56골이었고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0.21골에 불과했습니다. 즉 맨시티가 분명히 앞선 전반전의 내용이었죠. 볼 점유율도 맨시티가 64%를 기록을 했고 슈팅 숫자는 무려 12대2였습니다. 다만 유효 슈팅은 2대1이었다. 맨시티의 결정력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12번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이 2번밖에 없었고 또 골대를 2번 강타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힐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에 이미 크게 지친 모습을 보이다 보니 포스테콜로 감독이 후반전 시작과 함께 힐을 빼고 호이비에르를 투입했는데요. 호이비에르가 로셀소의 중앙 미드필더 자리로 들어가고 로셀소가 쿨루세스키가 차지하고 있던 공미 자리로 올라갔고 존슨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쿨루세스키가 오른쪽으로 배치되는 형태로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맨시티의 전방 압박에 토트넘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후반 시작 1분 만인 46분에 비카리오의 패스 연결을 베실바가 바로 차단해냈고 이후 알바레스의 패스를 혼란이 뒤로 빼주고 베실바가 이 공을 다시 왼발 슈팅으로 가져간 것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선방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었는데요. 다만 도쿠 선수의 왼쪽 측면 공격이 조금은 토트넘 수비에 읽히는 모습을 보이자 과르디올라 감독이 52분에 도쿠를 빼고 그릴리시를 투입했는데 오히려 그릴리시가 들어간 이후에 토트넘의 측면 수비 라인이 또 중앙 수비 라인이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주도권을 토트넘이 가져가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쿠가 빠진 이후부터 토트넘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53분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드 자리까지 내려와서 기점 플레이를 해줬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비수마가 공을 사이드에서 끌고 올라간 이후 존슨에게 패스했고 존슨이 단독 돌파를 이어간 이후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63분에도 왼쪽 측면에서 존슨이 로빙스루 패스를 바로 흘려주면서 공격에 가담했던 우도기에게 연결했고 우도기가 손흥민 선수의 침투에 맞춰서 컵백을 주려고 했는데 에데르송이 차단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비록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토트넘의 측면을 통한 빌드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엔 도쿠가 빠진 이후 그릴리시의 부진이 또 맨시티 역시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 모습을 보였던 것이 주도권이 토트넘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고요. 연달아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었던 토트넘이 결국에는 69분에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이 상황도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었는데 벤 데이비스 선수가 맨시티의 롱볼 전개를 온 몸을 던지면서 헤더로 차단했고요. 이 차단된 헤더를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았어요. 후반전 들어서 중요했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였지만 마치 케인이 토트넘에서 9번 역할을 할 때처럼 10번 자리로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고 가짜 9번처럼 움직이면서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는 과정 속에 좋은 기점 패스를 뿌려줬던 것인데요.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선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은 상태에서 로셀소가 배후에 침투하자 그쪽으로 공을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이 문전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로셀소가 다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 더미런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모든 맨시티 수비수들이 몰렸고 그 상황에서 로셀소는 패스가 아니라 본인이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면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보내면서 동점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결국에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서 해결을 했고 직접 골을 넣었고 후반전에는 2선으로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어시스트로 이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후 경기는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71분에는 토트넘의 코너킥 공격이 뒤로 흐른 상태에서 로셀소 선수가 벼락같은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릴리시의 몸을 맞고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요. 이어진 코너킥에서는 호이비엘의 슈팅이 상대 수비를 맞고 흐른 것을 존슨이 이어받는 것 같았지만 몸을 맞고 하필이면 튀어나가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를 주도하자 특히 중앙지역에서 토트넘의 공격을 맨시티가 계속 빠뜨리자 과르디올라 감독이 73분에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필 포드를 빼고 리코 루이스를 투입한 이후 루이스를 통해서 중앙지역에 활동력을 강화하고 베르나르도 실바를 오른쪽 측면으로 배치했습니다. 루이스가 들어가자마자 좋은 장면 하나를 만들긴 했는데요. 75분에 로드리와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상태에서 루이스의 컵백이 조금 뒤로 많이 빠졌고 로드리의 슈팅은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제외하면 루이스가 조금은 겹친 모습과 좀 이성을 잃은 모습을 통해서 중앙지역 통제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78분 조금은 지친 모습을 보인 로셀소를 빼고 스킵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수비적인 선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교체 투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물론 먼저 앞서간 골을 넣은 것은 맨시티였는데요. 81분에 사실은 수비 상황에서 공격으로 전개할 때 비스마 선수가 다른 쪽으로 충분히 패스할 때가 있었어요. 스킵도 오른쪽에 있었고 왼쪽에 호이비에라가 있었는데 본인이 3명 사이로 무리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로드리에게 빼앗기면서 상대의 쇼트 카운터 공격을 허용하게 됩니다. 너무나 황당한 선택으로 인해 공을 빼앗긴 이후 혼란의 컵백을 그릴리시가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이 팽팽하던 경기에서 2대3으로 끌려가는 게다가 경기 종료까지 10여 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7분 양팀의 선수 교체가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맨시티는 경고 한 장이 있었던 그바르디올을 빼고 아케를 투입했고 또 공격 라인에서 지친 모습을 보인 알바레스를 빼고 코바치치를 투입을 했습니다. 동시에 토트넘은 실수를 범한 비수마를 빼고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을 투입하면서 총 공세에 나섰는데요. 90분 이 선수 교체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스킵 선수가 공격을 전개한 상태에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멋진 탈압박을 통해서 2명을 뚫어낸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을 했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존슨에게 패스를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존슨이 왼쪽 측면에서 돌파한 이후 올린 크로스 패스를 클루세스키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 클루세스키와 헤더 경합을 한 선수가 아케였어요. 그바르디올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오히려 경합이 됐을 텐데 아케가 클루세스키와의 힘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클루세스키의 헤더 슈팅을 막을 수 없었고 토트넘이 이 골을 통해서 3대3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맨시티는 이날 경기 막판에 흥분한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토트넘이 공세를 펼치던 추가 시간 4분 토트넘의 공격을 끊어낸 상태에서 로드리의 패스를 혼란이 이어받았을 때 로얄이 조금 거친 태클로 저지하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 태클에 혼란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배후로 빠져들던 그릴리시에게 로빙스루 패스를 연결했어요.
그릴리시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한 줄 알았는데 이미 휘슬이 울렸고 경기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로얄이 경고를 받았고 맨시티의 공격은 차단이 됐죠. 이 상황에서 흥분이 이어졌고 이 상황 직후에 토트넘은 존슨을 빼고 돈리를 투입하는 등 막판에 총공세를 펼치려고 했지만 결국엔 추가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면서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비수마의 실책이 아쉽긴 하지만 또 실점할 수 있는 위기들을 행운으로 넘겼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값진 무승부라고 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3연패의 흐름을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끊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의 희망을 살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경기 곧바로 빡빡한 일정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8일 금요일 새벽 5시 15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인데요. 이 경기부터 징계를 모두 소화한 로메로가 뛸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전력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고요. 히샬리송도 빠르게 돌아왔고 또 힐이라든지 로셀소라든지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어서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뉴캐슬과 연달아 홈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이지만 연속 홈경기라는 점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12월에는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총 7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12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에는 노팅엄전, 12월 24일 일요일 0시에는 에버튼전이 열립니다. 12월 29일 금요일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그리고 올해 마지막 경기로 본머스와 12월 31일 밤 11시에 경기합니다. 토트넘의 12월 강행군 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리그 10호 골을 언제 달성할지 또 연패는 끊었는데 또 한 번의 승리는 언제 찾아오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